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위원입니다. 산업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SK해운 황희균 사장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술인 KC1의 도면을 프랑스 프린시피아와 영국의 ICE에 유출했고 산업부에 도면 반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이 자리에서 증언받았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KC1 화물창 설계 도면을 산업부의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호의 위반입니다. 해당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산업부에서 SK해운의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4월에 신고 접수를 받으셨고 7월에 조사를 하셨죠. 그리고 8월에 원상복구를 조치하도록 행정명령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정상 참작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LNG 선박의 핵심 기술은 바로 화물창입니다. 그리고 이 화물창 기술은 현재 프랑스 회사인 GTT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는 어렵게 LNG 선박을 수주하여도 선박 한 척당 110억 원가량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조선사의 누적 금액으로도 현재까지 3조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프랑스 회사가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조 원이나 되는 불필요한 로열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는 너무나 절실하고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지난 11년간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197억 원의 돈을 들여서 국가 R&D로 KC1이라는 국산 화물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조 단위의 기술료 대체 효과를 가진 국가의 핵심 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7억 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기술을 통해서 수조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SK해운은 산업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해외 업체의 도면을 반출했고, 심지어 SK해운이 도면을 반출한 프랑스의 프린시피아라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 화물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TT 회사의 용역 회사입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 분쟁으로 부품 소재의 국산화 개발이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산업부가 국산 핵심 기술 유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SK해운은 KC1을 탑재한 국적 선박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운항을 정지했고, 또 27호선을 미국 사빈패스항의 정박지에 100일간 공선으로 세워두고 빈배를 회항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개발한 KC1 기술이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배를 못 쓸 지경이라고 전 세계에 광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C1 기술을 전 세계에 망신 주는 것도 모자라 도면을 무단으로 해외 유출한 SK해운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맞습니까? 국가 예산 200억 원을 들여서 11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써 개발한 국가 기술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어렵게 개발한 KC1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단지 수사기관이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돼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먼저 취한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CLT에서 관련 조치를 또 이 고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SK해운은 현재 SK 관련 회사가 아닙니다. 대기업.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네, 위에 사진을 보시면 국민들은 요즘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크벽지입니다. 실크벽지는 이름만 들으면 실크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셔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실크벽지를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사용을 하는데 이 실크벽지에는 실크가 없습니다. 폴리염화 비닐로 만든 PVC가 코팅된 PVC 벽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아토피에 걸린 아기 사진을 보시면 실크 벽지를 사용한 가정에서 아이가 아토피에 걸린 것이고 이후 벽지를 교체하고 아토피가 다 나았다고 합니다. 특히 PVC 같은 경우는 유해성이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영국을 제외한 EU 국가에서도 사용 금지가 내려져 있고 또한 스웨덴에서도 전면 사용 금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PVC 가공을 위한 인체에 유해한 포탈레이트 성분을 가소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소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문양이나 염색, 광택을 내기 위해서 톨루젠, 벤젠 등과 같은 유해 성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원 결과 아파트 공사에서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방출량이 시방 기준을 14.6배나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물건을 탐구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실크 벽지를 만지고 입에 손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유해 물질들이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벽지는 우리나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안전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벽지가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또 국민의 생활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벽지에 대한 안전성은 강화된다는 주장은 저희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나 또 벽지만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프탈레이드 세종이라든지 뭐 포말레이드 등은 현지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넘어서서 그 벽지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또 저희들이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검증해서 그 보다 더 안전한 그 벽지에 대한 안전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